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네, 그 정도라고 네. 한다면은, 무주택자. 네, 방금 말씀하신 약간 하반기나 이제 그때를 좀 기다리면 네, 좋을까요? 좋은 때가 오죠. 거의 뭐 올 가능성이, 이거 안 하면 나라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제 시스템상으로 제가 이렇게 네네. 짧지만, 네네. 지식이 네.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게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원래.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깨지면 충격이 더 크잖아요.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연착륙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지. 그런 걸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느낌으로 나오는 지표 중에 매수 심리 있잖아요. 그게 100이 정상인데, 지금 KB 통계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얘기 정리됐잖아요. 근데 기사는 뭐라고 떠요? 근데 맨날 신고가 상승, 이것만 쳐다보면 아니잖아요. 100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살 사람이 10명이면 팔 사람이 10명이라는 심리예요. 이건 뭐야? 팔 사람은 10명인데 두 사람이 살까 말까요? 그럼 집값이 당연히 내려오죠. 근데 왜 그런 지표를 안 믿으시고 그냥 그 헤드라인만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다 경제 많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공 물량 분양이 많이 되는 그쪽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공공 분양 물량에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12월 26일인가로 기억하는데요.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이 계세요. 네. 그분이 대놓고 기자회견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사들을 위한 연구원이잖아요. 건설사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그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인허가만 빨리 해주면 바로 착공하겠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지금 PF 현장이나 현재 하고 있는 현장들하고 새로운 현장 들어갈 때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가지고 새로 짓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요. 그럼 사업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스톱이 됐잖아요. 경제 위기나 이런 불황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얘기로 많이 듣던 경제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정부 할 일이 뭐예요? SOC 사업을 하고 건설회사는 그걸로 그 위기를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SOC도 많이 없어요. 없으니까 3기 신도시 택지가 있잖아요. 공공택지 100만 호, 113만 호 있잖아요. 그거 지으면 되잖아요. 그럼 건설회사들은 어때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공택지 있겠다, 분양 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돌아가면 우리 건설 인력 얘기하잖아요. 건설 인력이 또 돌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경제 어떤 선순환의 어떤 시드는 되잖아요. 시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도 무시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조절을 했지만, 건설사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PF 문제로 막 어렵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 우량 건설사이 이쪽 공공택지는 분양이 잘 되잖아요. 네. 그죠? 분양가가 싸고 좋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물량들이 나와야 정상의 시기거든요, 하반기. 원래 저는 올 상반기 봤는데 총선을 앞두고 좋은 물건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근데 그 청약제도 개편한 바람에 이렇게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주택산업연구원장도 그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나오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집질 땅이 있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이거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올 것 같아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어서 아마 공공분양은 이제 조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바람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우에서 자가 점유율이 43.5%밖에 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집으로 안 갖고 있고 투자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팔기도 쉽고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니 어떻게 팝니까?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클 때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프로젝트죠.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뭐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질문 같은 것도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좋은 타이밍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1억으로 뭐 어떤
부동산,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도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내가 살 집을 사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로 사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많이 빠진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50%라 그러면 그 2억대의 2억이나 3억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만, 국하나만.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존재 여러 가지 중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투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왜 새 집이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새 집 선호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그건 투자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기 좋으니까. 네. 그냥 살기 좋으니까 높은 가격에도 사자. 이런 거죠. 많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를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새 집은 계속 노후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새 집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투자로 보지 않고 소비로 보는 거죠. 근데 전 투자로 본다면 가격을 관심 있게 보시고 가격이 많이 떨어질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왜 투자 가치가 생기냐면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잖아요. 일종의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오를 가능성도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잘 보시면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억 있는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뭔가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약간 그런 지방의 거점이죠? 잘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서울이야.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요. 서울이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나을 수는 있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서울 불패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1차 하락이 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이 1차 하락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집값 인플레가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앞서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거의 고점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버블이 제거됐느냐. 버블이 제거되고요. 살만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버블, 소위 말해서 오버슈팅된 집값 인플레가 해결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쭉 지나서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는 방법. 2030년이 되면 2020년에 23억이 2030년에 23억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쭉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중간에 조정이 되는 방법. 권투 경기를 예를 들면 잽 맞으면서 15라운드까지 버티는 방법. 아니면 중간에 카운터 펀치 한 대 맞고 뻗어버려가지고 경기가 끝나는 방법. 경기가 끝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정으로 지는 방법, KO패로 지는 방법. 뭐가 빨리 끝날까요? KO패 맞으면 빨리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 쉬고 병원 가서 치료 좀 받고 운동해가지고 6개월, 1년 후에 다시 그 서력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KO패를 당하면 재기전이 빨리 옵니다. 근데 잽 맞아가지고 판정패 당하면 이게 오래 가요. 이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더 복귀전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부동산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잽 맞아서 오래 간다. 보합세가 오래 간다. 2차 조정이 없이 오래 간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카운터 펀치 맞고 2차 하락이 빨리 온다면 오히려 회복이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후자가 낫겠다. 그냥 지금 또 2022년 따지고 보면 2023년, 2024년 보합을 가고 있잖아요. 3년째 가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또 3년, 4년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는 어떤 카운터 펀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래를 모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카운터 펀치가 온다면 미국에서 저는 금리에서 올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생각도 하기도 싫은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야, 인상하게 되면 인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상을 해? 그럼 앞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인하는 언제? 미쳐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패닉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는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분들처럼 기회가 올 수도 있다. 1억이든 2억이든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조정되잖아요. 2차 하락 때.
조정이 되면 이게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냐고. 1차 하락 때는 너무 짧았어요. 2022년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다가 1차 하락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2차 하락이 올 때는 1차보다는 좀 더 시간이 더 오래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용기를 좀 내야 된다. 이 공포에 떨 게 아니라,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주잖아요. 강남 사구, 용산구도 좀 풀어주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뭐, DSR도 좀 살짝 풀어주고, 정부 정책은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풀어주고요. 많이 올라가면 규제를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압니까? 양도세 5년간 면제,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PF 앞서서도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PF 문제 쉽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와서, 시장에서 미분양을 사주도록 해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될 문제인가요? 그 얘기는 2차 하락이 왔을 때 그런 게 나오면 1억 가지신 분들이 서울이 안 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광역시라든지 보다 좋은 역세권 주변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은 안 떨어져요. 네네. 지금 또 올라가고요. 저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5년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매매 가격은 보합이거나 좀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뭐 2024년, 5년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그때가 진짜 기회가 아닐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 2013년 생각해보면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도요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할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은 폭등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별로 안 오르게 되면서 1억으로 투자하던 아파트가 3억, 4억 지금 갭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1억까지는 안 오더라도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1억, 2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안 돼. 라는 조급한 마음은 좀 버려도 되고 올해 사셔야 되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마음 준비를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연끌을 하면 안 되고요. 사서 뭐 결혼한다든지 뭐 잘 사는 목적이 있으니까 살다가 설사 조정이 오더라도 팔지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잘 살다가 혹시라도 또 그런 조정장이 오면 한 채 더 사든지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그동안 돈을 모아서 하나 더 사든지 이런 전략으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작정 2차 하락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금매로 사는 방법, 청약을 하는 방법, 경매로 받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무슨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걸 왜 선택을 합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죠. 그걸 또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매가 좋습니다. 청약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약도 좋은 물건들 나오잖아요.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나와요. 뭐 원페를라 뭐 그런 아파트들 나오잖아요. 좋은 아파트들이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이란 말이 좀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잘 따져봐야 되는데 강남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데요. 강남 외에 택지지구들 있잖아요. 의외로 별로 안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아파트는 옵션비를 발코니 확장비를 제가 7,500만 원 책정한 아파트도 봤거든요. 확장비만.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이거나 택지 같은 경우는 800, 900만 원, 민영 아파트들은 한 2,000에서 2,500만 원 사이에 책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니까 발코니 확장비를 3,5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옵션비를 그냥 옵션을 막 1억씩 붙여버려요. 그게 분양가 상승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박수치고 그냥 묻지마 청약이 아니라 옵션비까지 확인을 해서 충분히 좀 골라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가끔 보면 가끔도 아니에요. 종종 나와요. 무순위 또 계약 취소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당첨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로또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청약 홈을 좀 우리가 저도 이제 웹툰 같은 것도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도 좀 많이 보는데 하루에 1분만 투자하십시오. 하루에 1분만 청약홈 들어가서 뭐 나오는지만 딱 보시고 색깔이 다르거든요. 무순위 사후 이런 거 색깔이 달라요. 그럼 그 색깔에 딱 뜨면은 뭐지 딱 눌러서 분양가만 딱 확인해 본다면 저는 로또 산다 생각하고 우리 로또 사는데 몇 분 걸리나요? 뭐 그냥 바로 가서 사죠. 네. 근데 바로 가는데도 시간이 한 10분은 걸리잖아요. 10분은 투자하잖아요. 가서 줄 서서 사고 로또도 10분 투자하는데 왜 청약홈에 무순위나 계약 취소분에 대해서는 왜 5분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하자 로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첨되면 땡큐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 청약은 당분간 좀 좋은 물량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무순이나 계약 취소 물량으로 좀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경매 시장에 좋은 물건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큰 물건들도 있고, MPL 같은 뭐 그런 물건들도 나오고 있고, 왜? 건축 경기,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도 나옵니다. 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상가라든지 이런 것 좀 나오는 거 있으면 좀 관심 있게. 경매가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넣으면 그냥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석도 그렇죠. 해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가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안 될 확률이 더 높죠. 좋은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높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2024년, 2025년 시장은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사이다 경제 보면서 공부도 하고, 청약도 이렇게 꾸준히 좋은 거 위주로 하고, 경매도 좋은 거 나오면 한번 도전도 해보고, 또 금매, 혹시라도 가격이 조정된다,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1, 2, 3, 4, 5번 후보 정해놓고 가격 흐름 한 번씩 또 체크도 하면서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1차 하락 때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이 됐고요. 2차 하락 때도 아마 그 정도 2010년 수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잘해야 2020년 또는 베스트는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대비 30% 정도 또는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가격 정도로 떨어진 금매물이 나온다면 그때는 결단을 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